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둔화 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12월 3.4% 상승하며 전문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오늘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어제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들 의원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이 다쳤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는 오중 추돌 사고로 도로가 통제돼 정체를 빚었습니다. 태영건설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공사 현장 100여 곳을 상대로 임금 체불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이란이 오만만 해역에서 미국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해에 이어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역까지 위협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는 오전 내내 지속하다 오후부터 점차 해소돼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빠르게 인하될 것이란 기대감이 약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3.4%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랐고 전문가 예상치 3.2%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전문가 예상치 3.8%를 넘어섰습니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며 12월 물가 지수 상승분의 절반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2월 물가지수 상승률이 반등하면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 Fed is likely to cut rates this year, but it's probably not going to happen to the middle or back half of the year. And that, too, is just contingent upon us continuing to see further improvement.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물가 잡기 정책이 효과를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경공화당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 어떤 계획도 없다며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의원 3인방이 오늘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합니다.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도 여기에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제3지대 빅텐트 구성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이 소식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 의원 3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신당 창당을 선언합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택은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들과 함께합니다. 궁극적으로 3파전 구도로 국민들에게 이게 짜장면 짬뽕 말고 다른 거 더 김치찌개도 있다. 설렁탕도 있다. 이 선택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는 이들과 함께할 예정인데 향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도 함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두 사람은 최근 대담방송 녹화도 함께하는 등 연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화학적 결합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화학적 결합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합당일 겁니다. 다만 연대 논의 과정에서 정치 철학이 다른 세력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아직은 각계전투 형식으로 달리는 제3지대가 모든 걸 아울러 빅텐트로 완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3지대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정당들도 본격적인 인재 영입에 나서며 총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과학기술 영입 인재 3명을 추가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엽니다. 이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오늘 과학기술 분야 영입 인재 3명을 발표합니다. 여기에 더해 갤럭시의 성공 신화를 이끈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영입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사장 영입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고 전 사장은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경기도 수원 무지역 출마와 함께 비례대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할 겁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어제 마지막 회의에서 전략지역구의 청년과 여성 우선 공천 규칙과 출마자 검증 기준 강화안을 의결해 공관위에 넘겼습니다.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선거구 등 전략선거구에 청년 여성 공천을 우선적으로 제한하였고 개편의 속도를 내는 제3지대와는 별개로 기존 거대 양당도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하면서 총선 시계는 이제 더욱 빨리 돌아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횡단 소탕을 위해 내전 상태까지 선포된 에콰도르엔 우리 교민 600명 넘게 있습니다. 다행히 피해를 본 사람은 없는데 겪어보지 못한 사태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인근 국가들은 에콰도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도소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에콰도르 교민사회는 이번 폭력 사태가 유례없는 일이라고 전합니다. 제가 처음 한 20년 정도 되기까지는 총 들고 그렇게 있었던 데가 좀 있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건 없거든요. 이 관공서 빼놓고는. 600명가량의 교민들은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피해는 없습니다.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이 범죄 조직을 테러 단체로 간주하고 현재까지 329명을 체포했습니다. 군경을 동원한 강경 대응이 이어지자 분위기는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가 아마 비대면으로 이렇게 학교 도착했는데 뭐 상점들도 지금 대부분 다 열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만 이제 좀 일찍 닫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하지만 주변 국가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페루는 전국 모든 교도소를 긴급 점검했는데 화장실 변기까지 뒤져서 휴대전화 등 금지 물품 다수를 적발했습니다. Ningún impedimento para controlar a la población penal a pesar de los niveles de hacinamiento y de las limitaciones que tiene la institución. 엘살바도르도 수감자를 모두 몰아넣고 욕실과 세탁실 침실까지 샅샅이 뒤져서 의문의 서류와 물건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유조선 세인트 니콜라스호가 이란 해군에 납포됐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해당 유조선이 이란의 석유를 훔쳐 미국에 제공했다며 법원 명령에 따라 세인트 니콜라스호를 납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멘 후티의 홍해상 선박 공격에 이어 주요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까지 위협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핵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하는 건 핵무기를 사용할 직접적이고 명백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공격으로 국가 존립의 위협을 받을 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차에 탄 2명이 다쳤습니다. 경인 고속도로 신월 나들목에서는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승용차 전면부가 건물 벽에 박혀 있습니다. 인도에 있던 변압기가 뽑혔고 철근도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소리가 엄청 크게 나가지고 바로 와보니까 차는 이제 인도 위에 올라져 있는 상태고 운전자와 동승자하고 둘이
두 분께서 나오셔 있어가지고 다치신 걸로 보였습니다. 사고 당시 인도를 걷던 보행자는 없었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파악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인 고속도로 신월 나들목 부근에서는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사고 수습을 위해 편도 3차로 전체가 20여 분 동안 통제되면서 정체를 빚었습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신년법회가 열리는 경남 양산 통도사를 방문합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정당별 현수막수를 제한한 5개 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로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를 금지합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법률 개정 조항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재발 위험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위치 추적 잠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배우 이선균 씨 사건과 관련해 봉준호 감독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이들은 수사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 보도윤리에 어긋난 기사 삭제, 문화예술인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위기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아웃에 들어갑니다.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하면서 일단 한 고비를 넘겼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우발 채무가 드러날 경우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PF 시장과 회사채 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의 75% 이상이 워크아웃 찬성표를 던져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 609곳 가운데 압도적인 숫자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영그룹이 SBS와 TY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계획을 밝히고 금융당국이 수용 의사를 밝힌 만큼 반대할 명분이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3개월간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하게 되고 채권 행사도 유예됩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은 태영건설 우발 채무 규모가 대규모로 나올 경우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추가 담보를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TF 사업장 중에 정리해야 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보증 없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 곳이 많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한 공적 보증 강화로 선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도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속됐던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와 태영건설 사태로 중소건설사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자금난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한편 정부는 태영건설 공사 현장 100여 곳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자금이 묶여있는 기업 탓에 죄 없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지 점검하겠다는 건데요. 현장에서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 상봉동의 청년주택 건설 현장입니다. 공사는 한창이지만 이곳의 근로자 20여 명은 2달치 약 2억 원에 이르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청인 태영건설이 자금 유동성 위기에 놓이면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일용직인데 그 한두 달 돈을 못 받으면 이게 엄청 타격이 갑니다. 저희들이 뭐 어느 회사 다닌 것도 아니고. 관련해 지난해 11월까지 전체 체불임금은 1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9% 증가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인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은 4천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1.2%나 늘었습니다. 임금 체불 우려가 확산되자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 현장의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오는 15일부터 4주 동안 태영건설의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금액 30억 원 이상인 민간 공사 현장 500여 곳의 임금 체불 현황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한 달 동안 단축합니다. 태영건설이 이제 위기가 닥치고 와서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여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라고. 태영건설 측은 채권단의 협조를 구해 임금 체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당정이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고 올해 5월까지 빚을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용사면은 과거 IMF 당시 2차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 등에도 있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대 290만 명에 대한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신용 취약계층이 그 대상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들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게 되어 카드 발급이나 좋은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는 등의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고 금융기관 등에 공유합니다. 이에 따라 상환을 완료해도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구제하겠다는 겁니다. 당정은 금융권이 신속히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당정은 통신비를 미납한 최대 37만 명에 대해 금융 연체와 연계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등만 골라 금품을 훔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느 때처럼 도둑질을 하려고 잠기지 않은 차를 골라 문을 열었는데 하필 그 차에는 잠복 중이었던 형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코미디 같은 사건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한 남성이 슬며시 차문을 열더니 자기 차처럼 안을 뒤집니다. 근처에 주차한 다른 차도 태연하게 문을 열고 무언가를 찾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아 사이드밀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만 노린 터리범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 사이드밀러가 펼쳐져 있는 승합차의 문을 열었더니 이번에는 건장한 남성이 내립니다. 잠복하고 있던 형사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처럼 사이드밀러가 접히지 않는 차량을 확인하고 그 주변에 주차를 한 뒤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에서 아파트 주차장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잠복에 나섰는데 터리범이 하필이면 바로 그 차 문을 연 겁니다. 상당히 좀 돈이 좀 있을 것 같은 차를 범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 앞차보다는 저희 차가 좀 더 큰 대형차고 하다 보니까 저희 차를 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황당하게 덜미를 잡힌 20대 절도범은 지난해 11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30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차 후에는 반드시 문이 잠겼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서울 시내 금은방을 돌며 타인의 신용카드로 수십 개 금반지를 사들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카드 뒷면에 있는 원래 주인의 사인을 흉내내 결제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안정모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에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옵니다. 잠시 뒤 금반지 2개를 고른 뒤 신용카드로 200여만 원을 결제하고 가게를 나섭니다. 그런데 카드사의 전화를 받은 금은방 주인이 뭔가 잘못됐다는 듯 급하게 나가보지만 이 남성은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아버지 생일 선물 사러 왔다 그러죠. 두 개는 그 아버지 거 사고 엄마도 하나 사줘야 된다고 또 엄마는 2돈짜리로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신용카드는 길에서 주운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성은 카드 결제 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카드 뒷면에 카드 주인의 사인을 흉내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와 중구 금은방에도 모습을 드러냈던 4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와의 커플링을 맞추러 왔다거나 아내에게 사주겠다며 카드로 금반지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시내 금은방을 돌며 최소 6명의 신용카드로 17차례에 걸쳐 금반지 20여 개를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드 주인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을 석 달 동안 피해왔던 A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남의 한 PC방에서 검거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는데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택시 뒤에서 튀어나온 외제차가 중앙분리대를 꺾어버리더니 그대로 역주행합니다. 중앙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고 적신호에도 속도를 높여 질주합니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거칠게 들이받고는 그대로 밀더니 순식간에 달아나 버립니다. 한밤중 도심에서 7km 넘게 이어진 추격전은 순찰차가 음주운전 차량을 억지로 멈춰 세우고 나서야 겨우 끝났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현직 소방관으로 밝혀진 운전자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한 거는 저희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한 해에만 무려 4천 건에 달합니다. 당장 단속되는 것보다 형량이 낮다고 판단해서일 텐데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이시열 기자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인 김정훈 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이곳 남부순환로에서 앞서가던 차량과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김 씨는 불응했고 결국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과거에도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 측정 거부 사태는 이어져 왔습니다. 지난 2021년엔 래퍼 노엘, 이듬해인 2022년에는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2022년엔 약 4천 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 적발보다 형량이 더 낮은 걸까요?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미만일 경우 받게 되는 형량보다 높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엔 측정 거부죄의 법정형의 하한선만 낮을 뿐입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사후 영장을 통해 음주운전까지 적발된다면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해 처벌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측정 거부죄의 경우 재판부에서 질이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음주운전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음주 측정 거부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것보다 형량이 낮다는 명제는 사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고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더 중요하겠죠.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오염물질이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7km가 넘는 시냇물이 온통 새파랗게 물들었는데 오염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 방제 작업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이 온통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주변엔 죽은 물고기가 떼지어 있습니다. 지난 9일 밤 경기 화성시의 한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난 불로 유해 물질이 건물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었습니다. 하천 따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퍼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보니까 또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 있고 그래가지고 또 신고를 했어요. 불이 난 창고에 있는 독성 물질이 불을 끌 때 쓴 소방수와 섞이면서 하천을 따라 7.4km 구간이 오염됐습니다. 창고엔 농약이나 표백제 등을 만드는 에틸렌 다이아민 등 위험물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지자체와 함께 오염수가 더는 하류로 흐르지 않게 둑을 세우고 방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저 상부에서 하부하고 지천으로 깨끗한 물이 내려가서 확산이 안 되게끔 막아놓은 상태예요. 오염수가 하천 인근 농가 밖까지 유입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지만 오염 구간이 워낙 길어 방제를 마치려면 최소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물질 분석에 들어간 경기도 화성과 평택시는 모든 방제 비용을 사고업체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면 계단을 통해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겠죠. 그런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강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복도를 뒤덮더니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나오는 이 연기의 다른 말은 유독가스입니다. 촬영 이틀 전 불이 난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에 탄 집기들이 널려 있고 아직도 매캐한 연기 냄새가 나는데요. 이 연기에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있어 한 번만 들이마셔도 정신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질식을 유발하는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산화탄소와 시아나수소입니다. 많은 유독가스를 한 번에 흡입을 하게 되면 수분 이내에도 부정맥이라든지 심장에 영향을 줘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연기보다 빨리 대피할 수 있을까? 계단을 직접 오르며 사람이 대피하는 속력과 연기가 퍼지는 속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물 6층 약 15m를 오르는데 1분 30초가 걸린 반면 1초에 3에서 5m를 상승하는 연기는 5초 만에 계단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불이 난 아파트 1층에서 연기가 빠르게 퍼져 10층 주민이 15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재현 설비가 필요합니다. 재현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 계단으로 향하는 통로에 공기를 주입해 기압을 높여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현재 16층 이상 아파트에 있는 특별 피난 계단에는 재현 설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층의 신축 아파트엔 이 설비가 있지만 200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30대 남성이 계단에서 숨진 방학동 아파트도 재현 설비가 없었습니다. 재현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신규로 재현 설비를 설치하기에는 구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보다는 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방화문 하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숨진 4명 중 1명은 대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1,0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제조사인 SK케미컬과 애경 관계자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뀌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살균제에도 독성이 입증됐다고 봤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애경산업이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입니다. 생산은 SK케미칼이 맡았고 애경과 이마트 상품으로 판매됐습니다. 1,000명이 넘게 숨진 가습기 살균제 참사 당시 유죄가 확정된 옥시, 홈플러스 등과 달리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옥시 등에서 쓴 원료는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입증된 반면 SK케미칼 등이 쓴 원료는 실험으로 입증이 안 됐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을 뒤집고 SK케미칼과 애경 등 관계자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분석을 종합하면 SK케미칼이 쓴 원료가 질환을 일으켰다는 게 충분히 입증됐는데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시험을 하는 거라고 질타하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야, 안영찬!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구형보다는 못한 실형이 나왔지만 그래도 가해기업 전원에게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그 부분만큼은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관계자들과 검사 측 모두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극한 언사를 멈추자는 자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거짓 정보가 유통되며 양극화된 진영 정치의 공격성은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치 유튜브 중 사실을 전달한 영상은 10%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전체 영상을 보면 어린이가 들고 온 손피켓을 치우고 사진을 찍지만 일부 장면만을 편집해 아동학대 논란을 제기합니다. 생사가 오갈 만큼 위급한 피습 상황에도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다거나 자작극이라는 가짜뉴스가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여야 모두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나섰지만 유튜브를 중심으로 자극적인 정보는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대선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정치 유튜브 채널 80개에 올라온 동영상 800개가 분석됐습니다. 그 결과 사실 전달 비율 10%에 못 미쳐 대부분은 의견 전달에 불과했고 특히 콘텐츠에 잘못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적대와 증오 표현이 포함된 경우도 85%로 높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이 정치 양극화를 조장한다는 연구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를 바로잡고 걸러줘야 할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안 믿고 그다음에 또 같은 쪽에 있는 정치인이 얘기했을 때는 좀 믿는 경향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민주주의 품질 자체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선거 자체의 정당성이 심대하게 훼손이 되는 거죠.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짓 정보가 활개칠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자성과 함께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AI의 피부 관리 조언, 손가락 로봇과 녹내장을 보완하는 안경. 이제 뷰티와 헬스케어 분야도 AI 기술이 기반이 된 기술 전쟁이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시작됐습니다. CES 현장에서 한범수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올해 CES 개막식 기조연설은 화장품 제조업체가 맡았습니다. 관행적으로 해왔던 가전이나 모빌리티 업계가 아니어서 이례적인데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이 뷰티 산업에 들어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로레알은 AI가 피부 관리에 조언을 해주는 앱을 공개했습니다. So I still feel a bit jet-lagged and I'm sure it shows. Do you have any advice? As a first step, I would recommend Rivitalift Hyaluronic Eye Serum. 절단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 손가락은 AI 기술과 로봇을 결합해 인간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검지 손가락이 없어 의수를 착용한 경우입니다. 주변에 반지를 끼고 움직임을 모방하면 이렇게 진짜 손가락처럼 움직입니다.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녹내장 등으로 시야가 흐려진 부분을 살리는 의료용 안경을 만든 업체는 CES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헬스케어 분야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체지방 측정기 업체인 인바디는 AI와 1억 명 데이터가 결합해 신체 성분 변화를 예측합니다. 앱을 틀고 헤드폰을 쓰면 배경음 없이 사람 음성만 들립니다.
하반신 장애인을 위한 운동 게임기, 바퀴살이 없이 더 안전한 자전거도 선보였습니다. 100% 고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멍이 뚫릴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안전하게 운행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CES는 헬스와 뷰티 산업 분야에서 AI 기술이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도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언제나 평화로운 유기동물 보호센터. 오늘은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답니다. 유독 좀이 쑤셨던 친구 하나가 탈출 소동을 벌였는데요. 뜻하지 않은 손님이 나타나 이 사태를 수습했다고요? 앞발과 머리로 문고리를 잡고 능숙하게 문을 여는 그 녀석.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혼자만 나가긴 미안했을까요? 갇혀있는 다른 친구들까지 탈출시켜 주려는 듯 자물쇠에 매달려 한참 애를 쓰는데요. 미국 애리조나 한 유기동물 보호센터 CCTV에 잡힌 영상입니다. 결국 혼자 문을 나선 허스키, 이윽고 마음껏 사무실을 휘젓고 다니는데요. 그런데 때마침 들어온 경찰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사무실을 청소해버립니다. 실시간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담당자는 두 번 놀라고 말았다는데요. 아무튼 이 탈출 시도는 잠깐의 해프닝으로 무탈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로큰롤의 전설 엘비스 프레슬리. 매년 1월 8일은 그의 생일이라는데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팝스타를 추억하는 특별한 열차가 올해도 호주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로큰롤의 전설이 환생이라도 한 걸까요? 구레나룻과 능글맞은 목소리, 몸짓 하나하나까지 고 엘비스 프레슬리를 그대로 빼다 박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무대 위의 가수들도 관객들도 모두 비슷한 행색인데요. 매년 호주 아웃백에서 열리는 엘비스 축제로 향하는 열차 엘비스 익스프레스에 오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열차가 달리는 6시간 내내 엘비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57년작 뮤지컬 드라마 제일하우스 록을 주제로 한 올해 축제에도 엘비스 경연대회부터 퍼레이드까지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답니다. 그 향연을 기다리는 모두의 얼굴에 설렘이 가득하죠.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20년 동안 윤리적 커피 원두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브랜드의 마케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늘 먹던 커피, 그 뒤에 숨은 문제는 뭐였을까요? 세계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글로벌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 100% 윤리적 커피 구매를 마케팅 슬로건으로 앞세우고 있죠. 미국에 본사를 둔 이 스타벅스가 현지 소비자 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아동노역과 강제노역, 성희롱과 폭행 등 인권 침해와 노동학대가 만연한 농장으로부터 원두와 찻잎을 공급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100% 윤리적 커피 구매를 주장하는 건 소비자 기만이라는 겁니다. 스타벅스 측은 이 같은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한다고 밝혔는데요. 글로벌 인권 선언문에 명시된 기대치를 충족하기 위해 공급망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하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을 제시한 세종문화회관이 오페라 토스카, 무용 국수호, 김제덕의 사계 등 올해 29개 작품을 무대에 올립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싱크넥스트는 미술작가 우국원과 이란의 극작가 겸 연출가 아미르 레자 코에스타니 등이 참여합니다. 또한 공연계 최초로 도입했던 공연 구독 서비스는 올 시즌 전체로 확대 운영됩니다. 어두운 포도 위에 수놓아진 금박의 포도알. 선명한 색의 대비와 압도적인 사이즈는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는데요. 포도를 오브제로 하이퍼리얼리즘을 추구하는 고려명 작가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대형 카메라에 우주 관측용 특수 필름을 넣어 아날로그식 정통 사진 기법으로 근접 촬영을 하는 독특한 작업. 신작 8점에서도 작가의 세밀한 관찰력이 드러납니다. 뮤지컬 몬테크리스토가 2010년 초연 후 6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인공 에드몬드가 주변의 음모로 억울하게 감옥에 소감된 뒤 탈출해 복수를 한다는 내용으로 화려한 무대와 웅장한 넘버는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타이틀에 올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360도 회전 무대와 소품, 조명 등의 변화도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문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사상 첫 2부 강등의 수모를 당한 프로축구 수원 삼성이 염기훈 감독 체제로 일부 승격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팬들 사이에선 초보 감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염기훈 감독은 축구 인생을 걸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이 부는 훈련장에서 수원 삼성 선수들이 염기훈 신인 감독 지시하에 발을 맞춥니다. 지난 시즌 K리그 최하위를 기록하며 창단 후 첫 강등 수모를 겪은 수원이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감독 대행으로 강등을 눈앞에서 지켜본 염기훈은 축구 인생을 모두 걸겠다며 승격을 향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로지 승격 하나만 바라보고 있고요. 제 축구 인생, 제 인생을 모든 걸 걸고 이 자리를 수락했기 때문에. 수원 삼성 팬들은 감독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승격이 가능하겠냐.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 결코 K리그 그리고 한국 축구판이 만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코치 경험도 전무하니까 이렇게 수원이라는 팀을 맡아서 잘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서포터스들의 우려에 염 감독은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고 이 평가는 시즌 끝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단 28년 만에 승격이라는 낯선 목표를 갖고 출범하는 염기훈 호흡. 염기훈 감독 체제의 수원이 축구 명가 재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0.6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는 데다 국외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지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일 텐데요. 그래도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대기질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면서 평소보다 시야가 답답하겠고요. 최근에 눈이 내려 쌓인 지역에서는 밤사이 눈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0.6도, 대전 1.6도, 광주 3.9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4도, 대전 7도, 대구 9도, 부산은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요일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반짝 내려가겠지만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아니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